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제가 묶어서 영상을 가끔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게 9월 첫째 주, 주말이었으니까 9월 7일이었죠. 그죠? 네. 지금 마지막 영상 올려드리고, 뭐,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긴 했지만은 한 두어 주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그 후에 주가 움직임, 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캔들 좀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좀 할게요. 예. 자,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두 종목 모두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뭐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은 뭐 대부분 누구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이긴 하시겠지만은, 일단 최근 들어 가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대거 매도를 하고 있다. 뭐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때문, 뭐 이런 식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좀 급락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죠?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그죠? 지금 안 좋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뭐 더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목표가도 한참 막 하향 조정하는 그런 어떤 리포트를 냈죠. 그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그죠? 주가를 목표가를 하향 조정, 뭐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거의 뭐 50% 이상 하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상에 있는 게 지금 사실인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자, 삼성전자 먼저 좀 봐보면은요. 제가 9월 7일 날이었으니까 9월 6일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거였죠. 앞서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듣고 싶은 분들은요, 앞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묶어가지고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중장기 흐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린 다음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때였죠.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때 기준, 이때 당시, 이때 현재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개장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마지막 주가 되겠죠. 명절 들어가기 바로 직전 주.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힘줘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66,700원 그리고 68,400원.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라고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때도 2021년, 그죠? 2021년 초에,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이 66,700원 그리고 68,400원 이 가격대에서 한 달 정도 자리를 잡는 듯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 가격대는 어, 앞선 주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져놓고 난 다음에 주가를 여기서부터 또 한번 가파르게 끌어올렸던, 마지막 뒷심을 발휘했던 그런 어떤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어떤 힘을 마련해줬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런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이런 가격대가 부러지지 않고 지켜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방향성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 다시 이 가격대 안으로 주가를 회복시켜 놓고, 밀리면 다시 회복시켜 놓고, 이런 흐름들을
한 두어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 가격대가 밀리고 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놓고 좀 보시면은 이때부터 만들어졌던 이 큰 상승 흐름이 결국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흐름. 그 가운데서 한 번쯤 뭐라고 볼까요? 반전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던 그런 가격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격대가 부러지면서 주가가 밀렸죠. 반대로 이번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잘 보시면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구간입니다. 그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다가 돌파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밟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한 번 더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까지 상승 흐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죠. 해서 이번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의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반드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밀려버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 잘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난 다음에 9월 12일이었나요? 그쵸? 이때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좀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날 9월 12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승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상승의 좀 뭐라 볼까요? 폭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 내려왔던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을 좀 만들어 내줬었어야 되는데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지켜줬어야 했던 가격대, 그러니까 밀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 흐름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가격대가 밀렸기 때문에 앞선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때 앞전에 이 하락 흐름과 마찬가지로 결국 주가는 다시 이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대응을 하실 때 지금 중장기 흐름상 지켜줬어야만 했던 중요한 가격대가 지금 현재 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시나리오의 한 켠에 좀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 가격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원체 큰 종목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또 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가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좀 틀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하지만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커다란 어떤 이벤트가 주가의 어떤 흐름을,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주가가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앞선 이 하락 흐름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5만원대 가격까지도 밀리는 주가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기술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에 좀 그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 지금 이 가격대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가격대가 저항 가격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이 가격대로 주가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앞전에 하락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밀리고 난 다음에 계속 다시 주가는 이 중요한 가격대로 주가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한 두어 달에 걸쳐서. 그죠? 밀리면 다시 들어 올려놓고, 밀리면 들어 올려놓고. 근데 항상 보면은 이 구간, 이 박스 상단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안착하지 못하고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추가 상승을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밀려버렸던 거였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흐름도 충분히 그 예상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좀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대응에, 단기적 대응에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9월 7일 날 삼성전자 그 분석 영상 올려드리면서 같이 영상을 그때 올려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다르죠, 많이 삼성전자하고. 그죠? 9월 7일이면은 이제 요때쯤이죠, 요때쯤. 그죠? 요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분석 영상 올려드릴 때, SK하이닉스 또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이 15만 5,800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도 결국 보면은, 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상승 흐름을, 그죠? 1년 동안 만들어 나갔었어요. 그죠? 이런 흐름 가운데서 보시다시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어떤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은 지금 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구간이 아니고요. 앞서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 과정을 겪을 때, 이때 만들어졌던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은 이때 보시면은 이 하락 과정에서 이때 만들어졌던 이 하락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앞선 흐름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캔들.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었는데, 이때가 2020년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캔들. 이때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구간이었고, 이런 중요한 구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중장기 흐름상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갈 때 의미 있는 가격대로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해서 보시면, 이때 보시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락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죠? 계속된 상승 흐름 가운데서 딱 저항에 걸리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죠. 이 박스 상단은. 그리고 하방에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그죠? 한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역시 이 17만 3,800원 이 가격대에서 이틀 정도 윗꼬리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돌파했죠. 돌파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 과정에서 다시 중장기 흐름을 여기서 이제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어이 이제, 그죠?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뭐 얼른 봐도 한 두어 달 정도, 그죠? 이 구간 안에서 계속된 지지와 저항,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 냈고 해서, 하락 과정에서도 이런 가격대가 지켜지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은 그런 어떤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나갔던 자리가 지금 하방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좀 급락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게 장중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마이너스 11%까지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6% 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켜줘야만 했던 이 15만 5,800원이 단기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주가가 종가가 마감이 됐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주가를 이런 식으로 15만 5,800원 위에서 회복시켜 놓는 그런 흐름을 또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요. 이게 분봉상 흐름을 놓고 봐도 그죠? 이때 이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 종가가 마무리됐지만은 어저께죠. 어저께 다시 주가를 갭상승 시켜가지고 이 15만 5,800원 위에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장중에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도 그죠? 돌파시켜 놨던 15만 5,8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키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종가도 이 가격대 위에서 깔끔하게 마감시켜 놓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단순한 게 대응 방법이 좀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는 그냥 지금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는지를 좀 보시고 대응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한 번에 이탈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몸살을 앓고 난 다음에 툭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캔들의 모양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이 담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방향성을 좀 상승의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적 흐름은 해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대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기술적으로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가격대가 지금 현재 하방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반등의 흐름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저항이 생기지는 않나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에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중장기 흐름상 앞전 흐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이 가격대까지도 이 5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시간을 두고 밀릴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에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대가 지켜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